네, 오늘 저희 29번째 미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준비한 게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미뤄왔었던 2월에서부터 3월분 업로드 지금 다 됐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그냥 매일매일 출근하시면서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바로 다음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순서상 지연님이신 것 같아서 지연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되게 최근에 올해 한 2월 그쯤에 코퍼레이티브 벡터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GPU에서는 원래 쉐이더라고 말하는 어떤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쉐이더는 GPU가 화면을 이제 출력을 할 때 각 픽셀마다 이제 병렬로 실행하는 코드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각 픽셀에서 어떤 실행할 코드 조각이 있으면은 이제 픽셀이 몇만 개가 보통 있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그 코드들이 각 픽셀마다 동시에 실행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쉐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상도가 뭐 1920 바이 1080 이거면은 그 픽셀이 거의 약 200만 개가 되는데, 그러면은 픽셀 쉐이더는 원래 200만 개가 따로 각 픽셀에 대해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음, 어, 대표적으로 GPU에서 그냥 병렬 처리 구조라고 말하는 거를 그냥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존 쉐이더에서는 원래는 딥러닝 코드를 돌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리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딥러닝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그 행렬 벡터 곱을 그 부분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딥러닝 연산을 뭔가 그 딥러닝 연산용 하드웨어를 활용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쉐이더 파이프라인에서는 뭔가 텐서 코어 같은 그런 텐서 코어를 그 쉐이더 내부에서 직접 호출할 방법이 없어서 그 딥러닝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쉐이더의 외부 프레임워크를 따로 돌려서 다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쭉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과정이 이렇게 끊겨서 외부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과정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쉐이더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쉐이더에다가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거를 뉴럴 렌더링에 한번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퍼레이티브 벡터는 어떤 임의 크기의 벡터와 어떤 행렬 곱셈을 그 쉐이더 스테이지 전반에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어, 그 행렬 곱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뭔가 쉐이더 내에서도 뭔가 소형 신경막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행렬 벡터 연산을 이제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그런 쉐이더 내에서 작은 어떤 신경망을 실행을 시켜도 그 GPU의 전체 자원을 독점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텐서 코어 같이 AI 전용 연산 장치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AI 하드웨어 가속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퍼레이티브, 여기다가는 제가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병렬적으로 뭔가 벡터 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그 쉐이더 스레드가 어떤 한 요소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스레드가 협력을 해서
전체 벡터에 대해서 매트릭스 곱을 수행을 하는 게 핵심 기능이라서 쿠퍼레이티브 벡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는 텐서코어와 같은 그 AI 가속기에 직접,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그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거를 그냥 직접 AI 가속기에 직접 연결을 함으로써 뭔가 연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쉐이더가 따로 필요 없이 그냥 그 쉐이더 자체에서 딥러닝 레이어를 실행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뉴럴 렌더링에 활용을 하면 뭐가 좋냐? 뉴럴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그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작은 네트워크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그 색상을 결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뭔가 텍스처를 입히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매 픽셀마다, 매 프레임마다 그 연산이 실행이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연산이 빠르지 않으면은 실시간으로 돌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뉴럴 렌더링을 요즘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쿠퍼레이티브 벡터를 활용해서 픽셀 쉐이더 안에 직접 이 MLP가 실행 가능해졌기 때문에 뭔가 이 뉴럴 렌더링을 할 때 연산 병목 형성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번에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그 50 시리즈인가? RTX 50 시리즈에서 이제 공개가 될 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협업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에도 그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요약한 부분인데, 여기도 기존 쉐이더는 뭔가 이런 MLP 관련된 계산이 없었는데,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코퍼레이티브 벡터를 통해서 뉴럴 렌더링을 이제 뉴럴 쉐이더라고 얘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뉴럴 쉐이더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하면서 여기에 또 레디언스 필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텍스처 그 컴프레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뉴럴 렌더링 부분을 이제 GPU에서도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뭔가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질문 주셨는데, 다이렉트 X에서 텐서코어 지원을 제대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다이렉트 X라는 그 단어를 스치듯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닐까.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도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두 개이고요. 그 다음에 꽤 재밌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이언틱 이제 리서치고요. 첫 번째로 일단 제목부터가 상당히 좀 어그로가 끌리는 이제 맵프리 비주얼 릴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사실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상대적 월드 좌표에서 내 위치를
비주얼 정보를 찾는 게 일반적인 슬램과 3D 비전의 기술인데, 나이언틱에서 논문 자체는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거고, 최근에 이제 나이언틱에서 이제 여기 링크를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좀 몇 개 있어서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맵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서치가 이제 최근에 24년도쯤, 네, 9월쯤에 공개가 됐었었는데,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와서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지도나 포인트 클라우드 없이 그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고, RGB의 이미지 쌍으로만 가지고도 이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포즈를 추정함으로써 이제 매트릭 스케일의 카메라 포즈까지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우 획기적인 연구인데요. 일단은 문제 정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쿼리 이미지의 이제 포즈와 그다음 회전 행렬의 이제 평행 이동으로 정의가 되고, 그다음 세계적 이제 이제 세계 월드 좌표계죠.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포인트 Y가 그 쿼리 이미지랑 얼마나 이제 매칭이 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두 이미지 간의 상대적 포즈 추정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이제 요 문의 핵심이고요. 일단은 가장 매우 심플하면서 많이 쓰이는 피처 매칭이고, 이제 뎁스로, 네, 맞습니다. 네, GPT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네, 피처 매칭과 이제 뎁스의 에스티메이션 가지고, 이제 특징점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깊이 추정하고, 그다음 상대적 위치, 이제 로테이션이랑 트랜스레이션, 이거 구해서, 위치를 추정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딥러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움직이다 보면, 이제 특정 이제 위치로 회귀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핵심은 이제 학습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하긴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뭐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어떤 피사체가 있으면 피사체 뒷면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피사체 뒷면과 앞면을 이제 그런 겉에 이제 엣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매칭을 시켜놓고, 대략 나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매우 심플하고, 우리가 충분히 실험해 볼 만한 방법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약간 좀 라이언티 버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언티가 얼마나 최적화를 잘 해놨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체리 피킹을 얼마나 덜 해놨는지가 핵심일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은, 저 후기를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슬램이나 3D 비전 쪽 많이 해보신 분들이시면 맵 없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들 텐데, 저도 사실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저도 오늘 좀 처음 봤는데 찾아보다가 이제 그 라이언틱이 최근에 그 포켓몬고 팔고, 이제 그 AR, VR, 스페이셜 AI 쪽에서만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그리고 이제 기존의 포켓몬고 그런 게임 산업인데 다 접어버렸더라고요. 오로지 공간 AI만 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최근에 이제 직원들 다 자르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런던에만 남겨놓고. 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그 AR로 이제 그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툴이자 프레임워크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코크리에이트 AR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요 나이언틱 들어가시면은 이제 논문이고, 논문인데, 뭐 논문은, 자, 아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네, 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정,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코워킹 하는 거. 어, 그쪽 부분, 그런 거 같네. 인터넷 좀 느려서.
음, 일단은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한쪽은 편집을 하고 한쪽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시에 이제 그런 같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협업으로 이제 편집을 하거나 볼 수 있거나 이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뭐 다대다 강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편집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렌더링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니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언틱의 SDK도 다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소에서 AR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체험할 수 있고 피드백 루프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현장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많이 실험해서 어, 가져갔다. 그래서 그 VPS, 그 다음에 뎁스, 메쉬, 오큘루전 이런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SDK들이 있고 이걸 이제 야외에서 AR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라든가 이제 바로 써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시간 네트워킹은 이제 뭐 WebRTC 기반이겠죠. 그래서 이런 유비크라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뭐 오디오, 비디오, 스트리밍까지도 다 지원을 합니다. 마치 지금 저희가 줌으로 얘기하듯이 실시간으로 AR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택이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스템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뭐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시간 협업으로 현장 방문 없이 콘텐츠 테스트를 계속 수정하고 가능하기도 하고요. 실시간 피드백을 줘서 뭐 빠르게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공간 외에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맥락에 기본 맥락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장애물 같은 것도 다 인식을 해서 뭐 지울 건 지우다 아니면 가릴 건 가리든가 이런 것들도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유니티로 워크플로우로 이제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런 사례도 있고 이제 뭐 버추얼 투어링도 당연히 되겠죠. 거기 되고 뭐 문화유산 콘텐츠 설계라든가 안전 요소 고려가 필요한 그런 이제 실내 교육, 훈련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고 얘네는 이제 논문이랑 이제 이런 랩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최근에는 그 이건 아마 베타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채팅 기능 플러스 해서 LLM 붙여가지고 실시간으로 AR로 협업하면서 AI 에이전트랑 뭐 대화를 하면서 움직인다든가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요 프레임워크는 포크레이트 AR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협업 툴이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역시 나이언틱은 짱이다라는 제 느낌. 그래서 이미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리뷰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 혹시 없으면 네. 맵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보신다고 하셨는데 들리시나요? 현우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아까 네. 제가 소리를 꺼놨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막 질문은 아니고 맵프리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이쪽 네. 나이언틱에서 나온 것들 위주로 한번 싹 훑으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오, 네, 왜냐면 저도 시간과, 예전에 네네네네. 관심 있어갖고 한번 봤었던 건데 와 사람들 막 따봉 막 날려주시는데 네. 여기만 사실 웬만한 데서는 다 맵 만들고 그거를 DB에 저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뭐 네, 퀘스트도 그쵸. 그렇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애플 비전 프로도 맵 만들어서 하는 것 같고 그쵸. 네. 나이언틱만 맵 안 만들더라고요.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이미지 피처나 벡터로 저장해요. 하는데 이쪽에 되게 유명한 연구자 한 명이 있거든요. 에릭 드라크만이라고.
아시나요? 아니, 잘 모릅니다. 네. 그분이 저도 한 2017년? 이때인가, 2018년인가 17년인가 이분 연구 처음 봤는데, 음,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피처 매칭하고 있을 때 혼자서만 계속 이거 하시던 분이에요. 어, 딥러닝을 좀 일찍 시작하신 분? 근데 이제 음, 그분은 그 당시에 좀 느낌이 그랬거든요. 막 딥러닝 2017년, 18년이면은 그때 막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나올까 말까 하면서 아직도 다 2D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쵸. 딥러닝 3D에서 내가 해볼게 하면서 혼자서 맨날 성능 막 맨날 바닥치고 있고 음, 이게 그 피처 매칭해갖고 나온 게 이 정도 나오는데 혼자서만 막 여기 있으면서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맨날 밀고 있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언틱 들어가더니 계속 밀더니 나이언틱의 지금 그 비전 쪽 아이덴티티가 다 이분 걸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이언틱 내부에서도 거의 그 절반은 맵프리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초창기에 나왔었던 논문 중에 이제 D삭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네, D삭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셔서 최근에 나왔던 거 에이스 제로까지 보시면은 딱 그게 스토리가 서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가 어, 논문의 서사가 보여요. 재밌어요. 이거. 어, 혹시나 이제 그 AR 쪽에 계시니까 관심 가지실까 봐 네. 이분 거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어,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서버 쪽이라 그 근데 이게 AR 쪽은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나이언틱의 서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저도 뭐 다 이렇게 다 때려보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코드 베이스랑 SDK가 다 온 디바이스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VPS 얘네는 이제 VPS라고 하는데 네, 로컬라이제이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 찾는 거 다 온 디바이스입니다. 오. 네. 서버에서 만들고 서버에다가 넘겼다가 서버에서 갖고 오고 이런 거가 없나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간단한 그런 제이슨, 그러니까 시리얼라이즈 되는 파일들 간단한 것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음, 안에 그런 포즈 추정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온 디바이스예요. 그래도 음. 유니티로 빌드 해놓은 걸 이제 컴파일 해놓은 걸 이제 다 쓰더라고요. 아, 그쵸. 그거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그렇죠. 느려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맵은 안 만들더라도 맵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프라이어 정보들. 근데 그것들은 서버 DB에다 저장해놨다가 처음에 딱 킬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GPS로 장소 잡아갖고 가장 가까운 거 끌고 오더라고. 네, 그건 네네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얘네도 맞아요. 프로젝트,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스캐닝을 막 지구 곳곳에서 하잖아요. 네. 그거를 전부 다 나이언틱의 서버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구 전체에 대한 스캔 데이터 그 DB를 만들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네가.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막 진짜 막 집 안에도 하고 막 그냥 막 잔디밭 이런 데도 하겠다 이런 거래갖고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조용한 거 보니까 멈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월드 네, 월드 포즈 모시기였던 게 있긴 있어요. 네, 보니까. 예, 음, 네,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오랜만에 나이언틱으로 왔는데, 짱입니다. 다 되는 것 다음 회사는 나이언틱 가시나요? 방금 전에 이거 봤더니 웹사이트 봤더니 지금 같아요. 네, 여기 연봉이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가. 그니까요. 미국 쪽은 진짜 많이 주네. 시니어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시작이 28만 달러. 아니다, 어, 21만 달러. 그리고 25만 달러까지가 기본급이고, 그 다음에 보너스랑 에퀴티랑 베네핏 추가로 들어간다고. 5년 이상입니다. 5년 차 이상. 장난 아니네요. 하드님, 렛츠고. 다음에는 이제 나이언틱으로 가시죠. 그래서, 에릭 네. 브락만 이 사람도 수염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혈흔님 보면서 아, 생각이 어, 났습니다. 저 이분 스펠링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긴 한데. 이거 저희 한번 얘기했었던 분인 것 같긴 하네요. 아, 저번에도. 그런가요? 네,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나이언틱이. 네. 기억이 납니다. 요거. 그렇군요. 이분 것도 재밌습니다. 어, 어,
그냥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약간 이게 막 맨날 그냥 글자만 있는 논문 보다가 이렇게 나이언틱처럼 이미 이제 상용 와 있고 중간에 프로젝트 페이지 넣어주고 논문 넣어주고 기터브 넣어주고 이제 이런 쭉 일련의 파이프라인 플러스 이렇게 쭉 넣어주니까 보면서 와우 약간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이쪽이 좀 다 갖춰놓은 느낌. 네, 연구도 잘해, 개발도 잘해, 오픈소스도 잘해, 그러니까요. 네, 돈도 잘 벌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만담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그 날짜도 잡아야 되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발표로 그럼 넘어가시죠. 다음 발표가 채영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이 혹시 잘 보이실까요? 조금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네, 훨씬 잘 보입니다. 네. 저는 그 최근에 본 논문 두 가지랑 좀 어떤 걸 해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봇 학습 쪽으로 계속 하고 싶어서 좀 텔레오퍼레이션 방법이랑 그리고 러닝하는 방법들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홈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작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 얘가 되게 상체 부분이랑 하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상체는 엑소를 이용하고 하체는 페달을 이용해서 제어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점은 하체를 페달로 움직이는데 그 페달을 이용해서 하체 걷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뭔가 페달로 다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체의 걷기 동작을 사전에 강학습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놓고 그 페달로 조금만 조작해도 좀 걸을 수 있게끔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실제 로봇을 제어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하는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액션 청킹 윗 트랜스포머라는 그 알로하를 활용한 논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로봇 학습을 할 때 그 한 번의 옵저베이션에서 하나의 액션을 뽑는 것이 아니라 좀 한 번의 옵저베이션에서 여러 스텝의 그 액션을 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4개의 뷰의 이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그 조인트 포즈를 같이 집어넣으면 조인트 포즈랑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를 같이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액션 청킹이 이렇게 그 뽑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이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 로봇을 아직 막 활용할 수 있진 않아가지고, 일단 시뮬레이터에서 좀 활용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터에서 이거는 아이작 심으로 기본적으로 키보드 텔레오퍼레이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작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원래 좀 그 텍스처러스 핸즈를 그 미디어 파이프 이용해가지고 카메라 이용해서 좀 제어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그 핸드 포즈의 위스트 포즈를 좀 따서 그걸로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로봇을 제어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 해보고 있었고요. 어, 요거는 무조코로 진행한 내용인데, 좀 실제 로봇에도 적용을 나중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잠깐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이 있어가지고, 그, 요 내용은 테스트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데이터를 좀 얻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액션 청킹 및 트랜스포머를 좀 학습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아이작심 쓰고 계신가요? 네, 아이작심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긴 한데 아이작심 써보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엔비디아 이런 거 이제 리뷰를 많이 하는데 아이작심을 제가 써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이제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라 이게 써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무거나라도 혹시 좀 아이작심이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거 혹시 아,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되게 에셋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에셋을 좀 활용하기가 좋다는 점 그리고 또 센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엔비디아에서 쿠 로봇, 쿠 모션 막 이런 종류의 그 매니플레이터 해피 모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연결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아무래도 그 GPU가 RTX GPU가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혹시 뭐 쓰면서나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어, 아직까지 뭔가 크게, 네. 크게 다른 무조코에 비해서 뭔가 단점이라고 느낀 건 없는 것 같은데 생기게 되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질문 주셨는데, 아마 질문이 아니라 이미테이션 걸려면 같은 조인트 스페이스로 컴피그 맞추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로봇 모델 조인트 스페이스가 다르면 델타 E 포즈를 액션으로 학습시켜. 아, 맞아요. 제가 그 조인트로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조인트 포즈로 학습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컨피규레이션이 다르면은 이거를 맞춰줘야 해가지고 저도 델타 E 포즈를 사용하는 방법들, 오픈 빌라 같은 방법들을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냥 그 엔드 이펙터 끝에만 이렇게 어떻게 가게 하겠다 그래갖고 하면은 안 되나요? 네네네. 됩니다. 엔드 이펙터 끝에만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미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손으로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로봇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막 팔꿈치랑 손목이랑 이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어렵겠지만, 그냥 손가락 끝에만 일로 가게 해라 하면은, 그것만큼은 여기서 그냥 포워드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풀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면 맞아요, 맞아요. 부족한 건가요? 그거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조인트 포즈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엔드 이펙터 여기 그 질문에 Q&A에 작성해 주신 것처럼 엔드 이펙터 델타 포즈 이용하는 방법도 음, 그 저기 영상에서 제가 그 텔레오퍼레이션 한 방법도 그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스트 포즈만 따서 IK 푸는 내용이긴 해. 음. 저는 로봇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사실 델타 E 포즈가 뭘까 이러고 있어서 아, 지금 그냥 초보적인 마인드로 그냥 프레임 변환 이렇게 하면은 이거 풀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어갖고 로봇 전 사실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아니, 자세하게 원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끄덕끄덕 하시거나 같은 업계이시면 이렇게 질문이 오시거나 팁을 주시거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있는데 조금 요거를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얘기했었던 거 얘기하면은 사실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거 아까 채영님의 미디어 파이프로 손 포즈 구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끝에 점의 키포인트만 찾는 거예요, 현우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또 로봇 팔이 있을 거잖아요, 시뮬레이터 안에. 네. 제가 이거는 제 지금 요 손가락은 제 실제 손을 미디어 파이프로 트래킹하는 거고, 이제 얘는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로봇이라면 제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도 똑같이 그 위치만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은 얘는 뭐 그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얘네는 6도프가 아니고 6 이상 도프를 가지고 있나요?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조인트마다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조인트마다 이제 도프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전만 할 수 있는 애면은 그럼 이건 1도프인데 뭐 회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2도프 이렇게 되는데 조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걸 네. 다 더해요, 그거를. 막 뭐 14도프, 막 21도프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렇게 가니까. 여기서도 몇 도프, 여기서도 몇 도프, 여기서도 몇 도프, 여기서도 몇 도프 이렇게 하면은 다 더하거든요, 이거. 근데 더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3도프만 갖고 있는 관절과 두 번째 두 개의 도프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저기 그 프리덤만 갖고 있는 그 관절이랑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연상이 되나요? 순차적인 건 아니고 한 번에 풀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지금 포워드랑 인버스랑 지금 좀 헷갈리고 있는데 혹시 최영님이 포워드 인버스 키네마틱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포워드 키네마티스가 그 조인트 포즈를, 그러니까 현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조인트들을 이렇게 값을 넣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마티스가 저희가 알고 있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서 태스크 스페이스, 그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스페이스에서 그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줬으면은 로봇이 풀 수 있는 그 조인트 포즈? 뭐라 그러죠? 그 어떤 지점으로 가 했을 때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로봇의 그 조인트 좌표계들의 포즈를 역으로 풀어주는 게 인버스 키네마티스. 그러니까 카메라 좌표계로 보면 약간 익스트린직이냐 인트린직이냐로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버스 쪽은 약간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느낌이고 실제 포인트를 계산해서 이렇게 움직여라 하면 뭐 카메라 좌표계 외부 좌표계죠. 이제 외부 좌표계 약간 그런 걸로 계산하는 느낌일까요? 인트린식, 익스트린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정리가 비유를 돼가지고 잘안 네, 조금 네.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돼가지고 조인트가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있고 이게 네. 있고 이제 이게 있다고 하면은 네. 이게 얘 30도, 얘 30도, 얘 30도 꺾으면은 끝에는 어디에 있지? 라고 푸는 게 포워드 키네마틱스고 맞아요. 끝에가.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점을 내가 여기로 옮기려 할 때 그러면은 내가 얘를 어떻게 옮겨야지 여기로 갈까를 푸는 이 각각의 모터마다 각도 구하는 거가 인버스 키네마틱스거든요. 역시 한기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강사 짬. 네. 아닙니다. 드디어 키네마틱의 저도 키자를 안 것 같습니다. 저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갖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갖고 지금 채영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거가 이제 실제 손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실제 손가락도 조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미디어 네. 파이프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검지손가락 끝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가면은 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가 트라젝토리 찍어주면은 이 트라젝토리 찍을 때마다 이 시뮬레이션에 있는 로봇이 각도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거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나.
계산하면 그런 로봇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건가요? 뭐 어떤 중간에 언디터미니스틱한 중간에 모델로 뭔가 최적의 각도를 계산하는 건가요? 최적화 풀어야 될걸요?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넌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하나만은 아니에요. 해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로봇팔 베이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무한해잖아요. 이렇게 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에 와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뻗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는 해가 하나인 거고. 로봇에 닿을 수 없는 데다 일로 가라 그러면 해가 없는 거고. 아니면 뭐 여기 베이스에 와라라고 하면 하면 이제 못 가면 이것도 해가 없는 거고. 보통 해가 무한대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해가 없다고 하는 건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것 같긴 해서요. 보통은 이제 딥러닝 같은 건 근사를 하기 때문에 언디터미니스틱한데 말씀하신 대로 로봇팔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이제 그렇죠. 이제 뭐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값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해당 그 어떤 그래프라고 하면은 그래프 안에는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패스를 뭔가 계산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음, 네, 패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 찾는 건 아니겠지만, 네. 모르겠네요. 포즈만 찾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딱 하나의 자세에서만 풀려고 하면은 해가 여러 개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결국 움직여야 되잖아요. 모션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할 때 가장 덜 덜컥덜컥거리고 가장 에너지를 덜 쓰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패스는 뭐냐 이런 거 하려면은 거기서부터는 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배운 지 5년 넘어가고 기억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냥 그거였고, 쉽게 그냥 손가락 끝에서 끝점만 봐갖고 가자가 그거였고, 그 다음에 SJ님께서 적어주신 델타 E 포즈는 저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델타 E 포즈가 엔드 이펙터 현기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엔드 이펙터 E가 포즈, 엔드 이펙터군요. 네. 네, 그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음, 로봇 모델의 조인트 스페이스가 다르면은 엔드 이펙터 포즈만 액션으로 학습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드디어 이해됐어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주신 게 이미테이션 걸려면은 같은 조인트 스페이스로 컨피그 맞추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라고 하면은 이게 시뮬레이션 팔이에요. 이게 조인트 하나 있고 여기 조인트 하나 있고 여기 조인트 하나 있으면은 이 트래킹하는 손가락에서도 조인트 숫자를 똑같이 맞춰주면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임이. 마치 제 손가락 하나 움직임이 팔 전체를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 왜냐면 조인트를 1대1 매칭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조인트의 수가 다르면은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얘가 이렇게 움직여버릴 거예요. 안 맞잖아요, 숫자가. 그러면은 이 손가락 끝점 위치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왕 재밌다, 로보틱스. 재밌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어요.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키네마틱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확장하면 지금 요즘 나오는 그런 피겨 AI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거로 확장되는 거는 맞을까요? 그러니까 로봇가 뛰어다니고 막 점프하고 막 이런 것들. 오, 약간 그거는, 네, 확장되면은 그렇게 갈 텐데요. 약간, 거기에는 모션 저너레이션 하는
방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텔레포레이션 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아마 막 뛰어다니고 막 굴러다니고 하는 거는 좀 방법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저희 피규어 AI 말 나온 김에 다음 주는 저희가 미더비 없을 거고요. 네, 왜냐면 제가 샌프란 출장을 잠깐 다녀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미더블 못 열 것 같고, 근데 샌프란 다녀오면서 그 피규어 AI 오피스를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와, 네, 오,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또 이제 다른 시청자 분들도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Q&A로 피규어 AI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가서 다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한 대 가져오실 수는 없나요? 저도 너무 그러고 싶거든요. 집에 한 대만 두고 싶은데 네, 일단 백- 물어봤는데 그 네, 거기 랩 스페이스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진은 막 남겨오진 못할 것 같고, 대신 로봇하고 사진 하나 찍으세요는 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걸로는 부족한데 아마 밖에서 좀 찍고 안에서는 못 음, 찍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음, 궁금한 것들 어떤 가격대 가격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구매할 수 있는지. 가격대 거, 확인되면, 거기서 저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얘 뭐지? 이럴 것 같아요. 설마 살려고 이런 느낌. 모션을 시뮬레이션으로 딥러닝으로 학습시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모션 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딥러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지난번에 힐릭스 동영상 보면서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렇게 동시에 움직이지? 라는 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음, 그래서 모델을 GPU 3개로 딱 갈라놓고 GPU마다 스레드 돌려갖고 새로 다 따로 돌면서 이렇게 넘기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리고 어 경혜님 뒤에 나타나신 분은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 뒤에 나타나신 분은 지금 현우님 회사에 계신 분인데, 제 첫 회사에서, 아니다, 전 회사에서 있는 그 리크루터로 계셨던 분이 현우님 회사로 가셨어요. 오셔서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 예. 채영님은 피겨 AI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지연님, 채영님? 저도 그 형제님이랑 궁금한 게 동일한데 되게 엄청나게 빠르게 돼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고, 학습 시간 막 나와 있긴 했었는데 좀 얼마나 걸리는지 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점, 지금 시점에 학습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으나 이 수치가 그렇게 유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빨라지겠죠. 금방 시일 안에. 저는 솔직히 센서 뭐 쓰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거 쓰는지 아니면 딴 거 쓰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센서랑 플랫폼 뭐 쓰는지. 저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좋습니다. 발 잘 안 깨지는지 궁금합니다. 발이 안 깨지는지요? 어, 내구성이 아, 중요하군요. 발이 많이 부서지는군요. 실험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 어젠가 이틀 전인가 사실 나왔었던 영상 보니까 이러고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로봇은 그 바이든 대통령처럼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천천히 뒤뚱거리면서 걸어 다녔던 게 옛날에 욕먹은 있는데, 이제는 좀 젊은 사람답게 걸어 다닙니다. 이러고 나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시뮬레이터 물리 엔진을 선호하는지. 컨택 연산 솔버를 직접 만드는지. 음, 확실히 질문의 퀄리티가 다르시네요.
SJ입니다. 저는 그거 물어봤네요. 이거 연산 솔버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비슷한 질문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뭐 쓰는지 물어봐야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공개해야 되잖아요. 오픈소스 쓰면 우리 이거 쓴다라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최근에 저도 뭐 그거 좀 놀라긴 했어요. 로봇 청소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미더비였고, 다다음 주에, 네, 그때 한번 피규어 AI 후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고정 멤버들끼리 만나서 밥 먹는 건 그거는 이제 톡방에서 따로 얘기하시기로 하죠. 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